페이지 116페이지고요. 영상 촬영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울 건 뭐냐면 1차 부등식이에요. 1차 부등식. 당연히 그 다음에는 이제 연립도 나오긴 하는데요. 우선은 1차 부등식에서 1차 부등식의 성질 먼저 공부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가 B보다 클 때. 자, A가 B보다 큰데요. 양변에다가 동일한 문자를 더해 봅시다. 그래서 A에다가 C를 더하고요. B에다가 C를 더했어.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지 않죠. 그치? 어떤 값을, 일정한 값을 더했을 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두 번째, A가 마찬가지 B보다 크고요. 이번에는 뺐어. 빼도 부등호 방향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지 않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마찬가지 A가 B보다 클 때 이번에는 뭐를 곱할 거냐면 어떤 하나의 문자를 곱할 겁니다. 근데 C를 곱할 건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줘야죠. 자, C가 0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AC가 될 거고요. 우변은 BC가 되겠지? 부등호 방향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지 않겠죠? 얘도 동일합니다. AC가 더 커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지. C가 뭐일 때 0보다 작다 그랬을 때 양변에다가 이 C를 곱하게 되면 AC 이렇게 되겠죠? 얘는 BC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음수를 뭐 할 때? 양변에 곱할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차 부등식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해? 나머지는 1차 방정식 풀이와 동일하죠. 단 뭐만 있다 없다? 방정식은 등호만 있는 거고요. 부등식은 뭐까지 있어? 크다, 작다, 또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거 하나 차이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1차 방정식 풀이하는 거랑. 근데 뭐만 조심하시면 된다고? 어떤 수를 곱할 때 걔가 음수였다.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얘 한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1차 부등식 풀이하는 건 전혀 문제 없다. 됐습니까? 자, 그럼 반대로 질문해 볼게. 자, A가 B보다 크대요. 그런데 어떤 문자를 곱했어. 근데 부등호 방향이 지금 바뀌었죠? A 쪽이 커야 되는데 지금 B 쪽이 크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곱한 C의 부호는 뭐였다? C의 부호는 뭐였다? 음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대로 유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X하고 Y 중에 X가 더 크대요. 근데 어떤 문자를 동일하게 곱했다? 여기에는 A를 곱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A를 이렇게 곱했는데 이렇게 됐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라고? A의 부호는 뭐라고? 음수라고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고요. 반대로. 알겠습니까? 실제로 문제에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몇 개 먹었어.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요새 고기를 못 먹었더니 혀를 깨물고 있네. 야프라. 자, 다음. 야프라. 피나네. 자, 이번에는 AX는 B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뭐가 나올까? 1차 부등식이 나올 건데요. 자, 1차 부등식을 뭐 해라? 풀어라 라고 이렇게 문제 나와요. 실제로 시험 기출에서도 나왔습니다. 학교 내신에서도. 당연히 이거는 몇 번 보면 굉장히 쉽지만 실제로 공부 안 하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먼저 부등식을 풀 때는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가장 중요한 놈은 뭐야? x야, x. 그러니까 x의 값을 찾는 게 방정식이었고요. x의 범위를 찾는 게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뭐라고? x를 구하는 거라고요. x의 부등식이니까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x가 뭐 어떤 값보다 크냐, 작냐,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x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양변에 뭘로 나눠주면 될까요? A로 나눠주면 되는데 A의 부호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값인지 모를 때는 뭐 해줘야 돼? 특정한 값을 정해줘야 돼요.
그 특정한 값이라는 건 범위를 정해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a가 0보다 클 때, 그죠? a가 모두 다 0보다 클 때 나눠주는 값과 달라지는 거죠. a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양수일 때 나왔고 음수일 때 나왔으니까 뭐만 나오면 돼? 0일 때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다 찾았지? 0보다 크고 0보다 작고 0이고, 그치? 그럼 a의 전 범위를 지금 다 찾는 거예요. 자, 그럼 a가 0보다 클 때 해보자. 그럼 현호야, x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x는 이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거 방정식이랑 똑같은데. 자, ax는 b야. 그럼 x는 어떻게 돼? 똑같아. 보다? 응. 뭐가? x가 a분의 b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1차 방식이랑 똑같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자, 이번엔 a가 음수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준이야? x는 a분의 b. 당연히 a로 나눠주는 건 똑같아. 근데 그쵸, 작다 이렇게 돼야지.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하잖아. 음수니까 a가. 이해됐어요? 교실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도 여기야. a가 0이야. a에다가 그러면 a로 우리가 나눠줘야 x의 범위를 찾아줄 수 있는데 a가 0이 돼버렸지. 그럼 0을 나눌 수 있어 없어? 양변을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눌 수 없으니까 a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0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지. 그럼 0하고 x 곱하면 몇이니? 0이죠. 그치? 그러면 이제 좌변이 우변이 뭐가 됐어?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좌변은 무조건 0이에요. 0이랑 x 곱한 거니까. 그러면 b가 0인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도 다시 한 번 더 나눠주셔야 돼요. b의 범위를. 자, 그럼 b의 범위가 이렇게 되겠지? b가 0보다 클 때, b가 0보다 작을 때, b가 0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면 끝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찾으면. 자, 찾아볼게요. 자, 그러니까 b가 0보다 크대. 자, 어떤 값을 한번 대입해볼까? 있잖아. 0보다 큰 거 아무거나 생각해봐. 2라고 해볼게요. b가 2라고 해볼게요. 0보다 크지?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해. 그럼 따라서 0이죠, 좌변은? b는 2지? 0이 2보다 커? 안 크죠? 성립해 안 해? 안 한다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습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0보다 작은 거 뭐 있어, 성화야? 아무거나. 마이너스 1 해볼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해보자. 그러면 좌변은 0이죠? 얘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 무조건 크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마이너스 3도, 마이너스 4도, 마이너스 5도 다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해는 뭐가 되는 거야? 해는 무수히 많겠죠. 왜? 잘 봐. 왜 해가 갑자기 무수히 많다 이렇게 나오냐면 잘 봐. 해라는 건 뭘 의미해? 변수에서 x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만족하는 x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해가 없다 그랬으니까. 자, 얘는 해가 뭐인 거야? 해가 무수히 많지. 여기 봐볼게. 자, 0에다가 여기 x에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x를 대입해봐. 여기다가 실수해서. 허수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니? 0이니까 항상 커야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x를 대입해도.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해는 무수히 많아야지. 이해됐어요? 다음 교설아, b는 0일 때 b가 0이야? 그러면 좌변이 뭐가 돼? 좌변은 0이지. 우변도 뭐가 돼? 0이죠. 그럼 0이 0보다 커? 안 크죠? 만족해 안 해? 만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얘도 해가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게 풀이를 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봐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번 나눴어? 3번 한 번 나눠야 되고요. 다시 와서 b에서 3번 이렇게 나눠야지. 얼마나 복잡해. 이거를 암기한다?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해요. 차라리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나누는 건 아셔야죠.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a가 0일 때 얘네는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그냥 뭐 하면 돼? 풀이 그대로 해주시면 돼. 양수니까 그냥 부등호 방향 뭐 그대로 하고, 얘는 음수를 곱한 거, 음수를 나눈 거니까 뭐 하고 부등호 방향 바꾸고,
여기까지는 너무나 1차 부등식의 풀이의 기본적인 방식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넘어와서 이거야. A가 0일 때 A가 0인데 B 어떤 값인지 몰라. 알아? 모른다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모른다고. 그럼 뭐 하면 돼?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취약한 파트가 이런 거야. 어떤 값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의 범위를 나누는 거를 굉장히 취약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해야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해보고 틀렸으면 어디가 틀렸는지 내가 뭘 잘못 나눴는지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런 거는 선생님이 풀이할 때 봐가면서 풀이를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범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경우는 반드시 범위를 나눠주셔야죠. 알겠죠? 그런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어려워지면 반드시 이렇게 범위를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이렇게 실력이 늘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781번 보세요. 자, 781번에서 자, 거기 몇 줄 쳐보자. 자, 0은 B보다 크고요. A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781번엔 A 플러스 B하고 이 A하고 비교를 해봐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실은 원래 정확하게 풀이하는 방법 이렇게 풀어요. 자, 2A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A 더하기 A라고 할 수 있죠. 그치? 좌변에 A 있어요? 우변에 A 있죠? 동일한 문자가 있단 말이야. 근데 A 더하기 B는 여기 A에다가 뭘 더한 거야? B를 더한 거고 얘는 A를 더한 거지. 동일한 문자를 더했죠. 그치?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될까? A하고 B 중에 누가 커? 얘는 A를 더한 거고 얘는 B를 더한 거고요. 얘는 A를 더했잖아. 같은 A에다가. 근데 A하고 B 중에 누가 크니? A가 크지? 동일한 A에다가 A를 더 큰 거를 더했으니까 여기가 뭐 해야 돼? 당연히 커야 되겠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요. 선생님은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있어. B 마이너스 1 A 2 대입해 보세요. 얘 몇인가요? A 플러스 B 1 2A는 4 당연히 4가 크죠.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당연히 응용이 되고 심화가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풀면 안 되지만 이런 기초적인 문제들은 뭐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도 전혀 문제 없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 다 방법을 소개를 해준 겁니다. 자, 다음. 자, 785번. 자, x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의 범위를 찾아라? x-2의 범위를 찾아라 그랬어요. 현우야, 그럼 어떻게 될까? x-2의 범위. x-2가 그치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얘가 됐어. 그러면은 여기에다 뭘 빼줘야 얘가 되는 거야? 2를 빼줘야죠. 그럼 얘도 2 빼줬으면 얘도 2 빼줘야지. 얘도 2 빼줘야지. 그럼 끝났죠. 동일하게. 됐습니까? 됐어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789번 해보자. 789. 자, 789번 7x-8은 10x 플러스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자, 얘 하나 풀어보자. 주어야 어떻게 돼? 이항 해볼까요? 마이너스 3x는 12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부동방향 바꿔야 돼. 여기 잘 보세요. 지금 마이너스 3으로 나눴잖아. 그럼 부동호 방향 바뀌어야지. 그죠? 어렵지 않지?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 그대로. 자, 다음 793번 한번 해보자.
793번. AX가 A 플러스 2보다 작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자, A의 범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치? 그러면 A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훈아? 어? X로 나눠? A의 범위를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눠줘야지. X로 나누라는 게 아니라 범위를 나누라고요. 그치? 그러면 A의 범위가 어떻게 돼? 어떻게 나눠주면 돼? 0보다 클 때, 그리고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A가 0일 때. 이렇게. 자, A가 0보다 커. 따라서 X는 지훈이. 이런 걸 힘들어하는 거야. 이런 걸.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배운 건 이때까지 지금 뭐밖에 없어. A의 범위 지금 나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게 뭐라고? X라고. 그럼 X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지훈아? 여기에서. X 구하고 싶어.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문자 있을 때 겁낼 필요 없다니까? 희찬아, A로 뭐 해야 돼? A로 나눠주면 돼요. 알겠지? 고민하지 마세요. 문자 있다고 고민할 필요 없어. A가 양수잖아. 양수면 그냥 나눠도 부등호가 바뀌지 않는다. 이거밖에 없어. A로 못 나눌 이유는 전혀 없어요. 얘 0이 아니야. 0보다 커. 무조건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X는 뭐라고? A분의 A 플러스 2보다 뭐 해야 돼? 작다. 이렇게 해야죠. 얘가 값이에요. 고민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뭐 조건이 없잖아. 그냥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음. 얘는 어떻게 돼, 수린이? A가 0보다 작을 때. X는 A분의 A로 나눴죠? 그 다음. 크다.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죠. A가 음수니까.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 A가 0이야. 그럼 뭐라고 결호야? A 0이야.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요. A가 0이라며? 그러면 A 0 대입하면 되지 뭘. 그럼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0 곱하기 X죠. 그치? 0 대입하면 몇이야? 2잖아. 이렇게 되겠네 무조건. 그러면 승현아 이거 다음 뭘까? 해가 없다야 무수히 많다야 아니면은 어떤 값이 있어? 무수히 많죠. 왜? 0 곱하기 X는 몇이야? 0이잖아. 2는 0보다 항상 크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X값을 대입해봐. 만족하잖아. 맞아 안 맞아? 왜냐면 모든 값을 대입해도 어차피 0일 거니까. 그러니까 해는 무수히 많다가 정답이 돼야죠. 해가 무수히 많다. 그리고 이거 하나 써놓을까? 잘 나오는 거긴 한데 이거 하나 써놓읍시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친구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여기서 해가 무수히 많다를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 두 글자로 한문입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아는 사람? 두 글자입니다. 부정이라고 불러요. 부정. 얘가 뭐라고? 해가 무수히 많다. 좀 노딱 같은 얘기지? 선생님 옛날에는 이제 배웠던 거. 선생님 학창시절에. 근데 선생님 이거를 중학교 때 배웠어요. 부정이라는 말을. 자, 해가 없다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아는 사람? 해가 없다. 두 글자. 얘 두 글자입니다. 한문이고요. 한자. 없어? 없어? 불능이라고 불러요. 불능. 얘가 뭐? 해가 없다. 써놓으세요. 가끔 이렇게 나오거든요. 당연히 시험에서는 안 나오지. 왜?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책에 만약 있었으면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센에서도 써 있을 겁니다. 근데
센 같은 데는 없고요. 보통 이제 글 많이 써 있는 순마쿰 라우데나 글 많이 써 있는 책 있죠? 거기에 보면 가끔 나옵니다. 이렇게 부정불능 이렇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자. 자, 이거는 꼭 써놓으세요. 자, A하고 B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어. A가 B보다 작대요. 자, 그러면 A분의 1하고 B분의 1을 비교했을 때 누가 클까요? 누가 클까, 개슬아? 그치, A분의 1이 더 크죠? 왜? 분모만 봐봐, 분모만. 분자는 1로 동일하지. 그치? 근데 분모가 커지면 분수는 어떻게 돼? 작아지지. 분모가 작아지면 분수는 커지죠. 그치?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은 뭐 해야 한다? 반대가 돼야 된다.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 A를 2라고 생각해보세요. B를 4라고 생각해봐. 당연히 2는 4보다 작죠? 그치? 2는 4보다 작잖아. 그러면 2분의 1은 4분의 1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큰 현우야? 2분의 1이 크죠? 4분의 2니까.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건 뭐냐면 예시를 많이 드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 예시를 들어서 우리 많이 풀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시 드는 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 그게 익숙해져야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당황하더라도 기존에 배웠던 개념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봐. 뭐 예를 들어서 뭐 A, B, C가 자연수야? 그럼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뭘 찾아? 보통은 규칙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대입해보면 돼. 그러면 왜 저렇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몇 문제 풀어봅시다. 자, 쭉 넘어가서 120페이지 보자. 120페이지 817번 유형 1번. 자, 유형 1번에서 A가 B보다 크고 그 다음에 B가 C보다 크면, 자, 겨슬아, A가 B보다 크대? 그리고 B는 C보다 크대? 따라서 A하고 C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 누가 클까요? A가 크겠죠. 그치? 자, 봐봐. 자, 봐라. 꼬리를 물었어. 수학 배워본 친구들 알죠? A는 B보다 커? B는 C보다 커? 따라서 A는 C보다 크지.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한다? 그렇지. 3단 논법 전개식이라고 부릅니다. 그치? 얘를 뭐라고 한다고? 3단 논법 전개식이라고 한다고. 실제로도 가끔 써먹어요. 이런 거. 3단 논법이라고 적어두세요. 그치? 그러니까 배우니까 어때? 나오잖아, 이런 게. 그래서 아는 게 뭐라고? 괜찮아? 아는 게 뭐야? 아는 게 약이야? 아는 게 힘이지. 아는 게 약이야? 네가 아는 게 약이야? 아는 게 힘이지. 이런 게 3단 논법이라고. 3단 논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화에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고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게 소크라테스라네. 3단 논법 전개가 되는 거예요. 꼬리 무는 거. 사람 물렸죠? 소크라테스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꼬리가 물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3단 논법 전개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죠? 여기 B가 크게 꼬리가 물린 거잖아. 그치?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니까 A는 C보다 크다. 이렇게. 따라서 기억은 맞죠. 다음 니은. 자, 니은은 0, A, B, C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있을 때 C분의 A하고 뭐를 구해라? B분의 A의 대소를 비교해라.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정확하게 풀이하는 방법은 이게 아니지만 그냥 대입해도 어떨까? 문제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기본적인 문제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 다 대입했을 때 만족한다?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A를 뭐로 잡아볼까, 승현아? B는 2, C는? 그렇지, 3. 자, 그럼 C분의 A는 몇이야?
3분의 1. B분의 A는 2분의 1. 그러면 3분의 1과 2분의 1 중에 누가 크니? 2분의 1이 크죠? 따라서 B분의 A가 뭐 해야 돼?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러면 D는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자, 디귿은 자,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작으면 자, A-C는 B-D인가요? B-D보다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도 마찬가지. 값을 한번 잡아볼까? 준이야. A 몇이라 잡아볼까요? 3? 오케이. B는 2. 난 잘못 들어가지고 갑자기 잘못 들어가고 루트 2라고 하는 줄 알고 2. C는 아무나 상관없어요. 이것만 만족하면 돼. 아이고, 이것만 만족하면 돼. 2. D는 3. 2하고 3을 좋아하는구나. 너 로또 찍어도 2하고 3 로또를 안 했겠네. 자, A에서 C 빼면 몇이야? 1이죠. 자, B에서 D 빼면 몇이야? 그치. 그럼 누가 커? A-C가 커야 되겠죠? 이렇게. 물론 선생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렇게 해도 돼요. 잘 보세요. A하고 B 중에 A가 큰 놈이야. C하고 D 중에 C가 작은 놈이지. 여기에서 큰 놈, 여기서 작은 놈을 뺐어. 근데 얘는 B는 뭐 어떤 놈이야? 여기에서 작은 놈이지. 여기서 D는 뭐야? 큰 놈이지.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죠. 얘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뺐는데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당연히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게 커야지. 상식적으로. 그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원래 정석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하려고? 쉽게 설명하려고 그냥 값을 뭐 한 거야? 대입하는 거야. 그래도 문제가 안 되니까. 근데 대입해서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선생님이 얘기를 하겠죠? 얘는 되지 않습니다. 2번으로 가자. 어깨 아파. 자, 유형 2번. 자, 1-AX가 A 플러스 B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자,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해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대요. 얘를 풀었어. 그럼 뭐가 나와야 된다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X 구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현우야? X 구해야 돼. X는 하고 구하고 싶어. 뭐 해야 돼? 식을. 모르겠어? 건우야, X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손 들었으니까 네가 해? 알았어. 그러면 X 구하려면 뭐 하면 돼? 1-A로 나눠주면 되잖아. X의 개수로 나눠주면 된다고. 이해됐어? 왜 X 구하고 싶잖아. 아니 1차 방정식에서 X 구하려면 X의 개수로 나누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똑같아. 1차 방정식도. 그러니까 X의 개수가 무엇인지 봐야지. 그지? 그러니까 X의 개수로 나눌 거라고요. 그런데 자, 그러면 X 나눠볼게요. X는 1-A로 나눴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 분자 그대로 써주시고요. 이렇게. 그런데 봐봐. 이거의 해가 이거잖아. 문제에서. 그치? 이거의 해가 얘라고 했거든요. 근데 얘 우리 지금 방금 풀었지? 얘를 풀었잖아 우리가. 얘를 풀어서 이렇게 나왔지? 그럼 얘랑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지. 그럼 부동호방이 지금 어때? 원래 우리 이쪽으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 이쪽으로 돼 있지? 그 말은 무슨 뜻일까? 준이야? 그치? 마이너스였다라는 거야. 뭐가?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나눠줘서 1-A가 뭐라고? 음수였다라는 거지. 이거 반드시 써놓으세요. 지금은 얘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습니다만 얘를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어려워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쓰세요. 이거 누구 거야? 버린 건가? 그래. 버린 건 줄 알고 내가 쓸라 했더니. 자,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하자? 이제 풀면 돼. 뭘 풀면 되냐? 얘하고 같다며.
그러면 얘는 얘라고 할 수 있겠네. 그렇죠. 따라서 1-a분의 a 플러스 b는 몇이라고요? 마이너스 2라고요. 그럼 양변에다 몇을 곱해주면 될까? 겨루야. 양변에다가 1-a를 곱해준 다음에 정리해야 되겠죠. 그치? 따라서 좌변은 a 플러스 b, 우변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a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a를 이항하고 b를 같이 이항할게요. a 마이너스 b는 몇이 돼야 돼? 2가 되겠네요. a 이항하고 b 이항하고 마이너스 2 이항했습니다. 근데 자리 바뀌어서 헷갈리죠? 괜찮아? 헷갈려? 그냥 뭐 하면 돼? 얘 a하고 b 이항하면 a 마이너스 b가 되지?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이항한 거고 똑같아요 결과는. 근데 선생님은 좌변에다가 문자 쓰는 게 편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2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 보세요.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를 지금 좌변으로 이항하잖아. 플러스 2가 돼야죠. 아니야? 맞아? 됐어? 이해되니? 그죠? a-b는 2입니다. 헷갈리면은 그냥 그대로 썼어요. 아니면 2a를 이항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똑같아.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똑같아져. a-b는 2. 됐죠? 오케이? 다음. 문제에서 이거 구하래. a-b 곱하기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6보다 크거나 같다 해를 구하래. 근데 a-b 몇이라고? 2라며. 그러면 2x는 6보다 크잖아. 따라서 x는 몇이야? 뭐보다 커야 돼?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치? 됐습니까?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방금 전까지 했던 건 1차 부등식이었고요. 지금 이제 할 거는 연립 1차 부등식. 연립이 뭐야? 지훈아, 연립. 연립을 뭐라고 할까요? 수학에서의 연립? 연립주택? 아닌가? 그렇게 안 부르나? 모르겠다. 국어를 잘 못해요, 선생님. 그래서 무슨 단어인지 잘 모르겠어. 연립주택이라고 하지 않나?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내가 만든 단어는 아니겠지? 지훈아, 연립을 뭐라고 그래? 응. 2개 이상의 식이 나올 때를 우리 연립됐다라고 부르죠. 그치? 연립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 있잖아요. 그치? 연립 1차 방정식 어떻게 했어? 소거했지, 소거. 또는 대입했지. 그쵸? 그래서 가간법을 이용하거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x와 y를 구하는 게 연립 1차 방정식이었다면 얘는 뭐야? 연립 1차 부등식.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이 2개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하면 돼? 1차 부등식 푼 다음에 걔네들 해를 구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해를 구하는 방법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x가 4보다 작다. 그 다음에 x는 1보다 크다. 예를 들어서 해를 풀었어. 근데 이렇게 하나 나왔고 또 해를 풀었어. 또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얘네들을 뭐 하자? 연립하자고요. 연립하는 방법은 쉬워요. 뭐 하면 돼? 수직선에 그리시면 돼요. 수직선에 그려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웁니까? 그죠? 배우지? 아닌가? 배우죠? 아닌가? 그냥 1차 부등식까지만 배우나? 아마 연립 1차 부등식을 푼 친구들은 아마 그 문제에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아마 학교에서는 요새 빠진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보니까. 근데 똑같아요. 어차피 부등식 풀 줄 알면 연립 1차 부등식 풀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두 개를 표시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얘는 4보다 작다니까 색칠하면 안 되고요. 작다면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얘가 4. 그 다음에 1보다 크다니까 여기 1 색칠하지 마시고요. 크다니까 오른쪽. 희찬아, 답은? 답. 해.
또 웃음으로 무말로 하지 말고. 선생님은 남자 안 좋아해. 그런 타입 아니야. 왜 웃어? 상상했지? 아니야? 모르겠어요. 아이, 현우야, 해. 거기 없어. 선생님이 만든 거야. 1이 x보다 어, 0, 그치? x보다 4가 그치. 그냥 이렇게 부르면 돼요. 얘를 부를 때는 지금 여기가 공통인 범위거든요. 그럼 이렇게 부르면 돼. 쓸 때 x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그지? 그러니까 x가 주어야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고. 실제로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통인 범위를 뭐 하면 된다?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통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뭐 하면 돼? 너 희찬이 왜 웃고 있어? 너 뭔 상상하는 거야? 왜 계속 웃고 있어? 아, 여자친구 있으니까 관심 꺼라 이거야? 선생님도 관심 없어. 선생님 남자 안 좋아한다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알았지? 또 계속 웃네.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 문제 풀고 할까? 그래, 좀 몇 문제 풀고 하자. 연립 1차 부등식 풀고 그 다음에 특수안으로 넘어갑시다. 자, 쉬운 거부터 해보자. 자, 쉬운 거 796. 겁나 쉽죠? 자, x 플러스 1이 6보다 작다. 하나와 그 다음 5x-2가 2x-8보다 뭐하다? 작다 그랬어. 자, 풀어보자. 자, 누가 해볼까? 겨슬아, 이거 한번 해볼까? 위에 있는 식부터 10부터 첫 번째 식. x는 뭐보다? 5보다? 작다 하나와 두 번째 밑에 있는 식 풀어보자. 천천히 해도 돼. 어차피 선생님이 쓸 자신은 있어. 어깨는 겁나게 아프지만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쓸 수 있어. 다시 한 번만. x는 다 계산했어? 그치.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치? 뭐냐면 3x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잖아. 그래서 3으로 나눠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이런 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지. 오케이? 아니야? 천천히 하면 돼. 그럼 괜찮아. 그래,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해야 계산이 빨라져. 그래야 숙제도 줄어들지. 하는 시간이. 그래야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게임을 하든 책을 읽든 뭐 운동을 하든 하면 되는 거요. 알겠지? 그래, 이렇게 이제 연습하면 된다고. 자, 해보자. 자, 아직 답은 안 찾았어. 두 개 풀이만 한 거 1차 부등식 하나하나씩. 자, 5보다 작다. 그럼 5 여기 있어. 5보다 작다니까 왼쪽. 다음 얘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야. 마이너스는 5보다 작아요. 왼쪽에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2고요. 작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주호야, 답은 뭘까? 그렇지. 겹치는 부분이 여기잖아.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얘가 답이 되는 거야. 따라서 x는 뭐라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지? 그지? 얘가 고등학교에 나와요, 실제로. 이렇게. 당연히 뭐 이렇게 많은 문제가 나오진 않겠죠. 이렇게 쉬운 문제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2차 부등식이지. 하나만 더 해볼까? 연습. 한 문제씩은 풀어보자. 그래도. 0점. 문제 번호는 799. 0.9x 플러스 1.3이 마이너스 5보다 작다. 12분의 5x 마이너스 1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 x 플러스 6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해봅시다. 자, 승현아, 여기 식에는 몇을 곱해줘야 될까? 12. 그쵸. 10을 곱하면 9x 플러스 13은 마이너스 50보다 작다. 하나와 그 다음 얘는 몇을 곱해줘야 될까? 12 곱해주면 5x 마이너스 12는
12x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얘 정리해보자. 승현아, 어떻게 돼? 첫 번째 식. x는 마이너스 7. 그렇죠. 마이너스 7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왜? 63, 마이너스 63. 그럼 97에 63이잖아. 그치? 9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7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다음 두 번째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2 색칠 그리고 왼쪽 그 다음 마이너스 7 색칠하지 말고 왼쪽. 따라서 답은 뭐야 성화야? 마이너스 7보다 크고 작다가 정답이야. 왜? 겹치는 게 여기야. 여기는 안 겹쳐요. 그치? 얘만 겹치잖아. 따라서 x는 마이너스 7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어렵나요? 안 어렵지?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 실은 복습이에요. 복습. 오랜만에 해서 새록새록 할 수 있겠지만 어렵지는 않을 거다. 자, 뒤로 넘어가서 118페이지 먼저 볼게요. 118페이지 먼저. 118페이지. 자, 118페이지에서 우리가 공부할 건 특수한 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해라는 건 첫 번째, x가 2보다 크고요.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방정식, 일자 부등식을 풀었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럼 수직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얘는 2보다 크니까 색칠하지 마시고 오른쪽. 자, 얘는 2보다 작으니까 색칠하지 마시고 왼쪽.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근데 찾는 건 뭐라고? 이렇게 두 개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죠? 그치? 겹치는 거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얘 답은 뭐야? 해는 없다가 정답이 되는 거지. 특수하죠? 보통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범위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왔어? 해가 없는 경우가 나왔죠. 그치?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번에 이런 거.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요.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 1차 부등식을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다 이거 해가.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 뭐 해보자. 표시해보자고요. 자,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색칠하시고요. 2 크니까 오른쪽. 자, 얘 색칠하지 말고 헷갈릴까봐 다른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색칠하지 마시고 얘는 왼쪽. 작으니까. 그죠? 그러면 자, 얘는 2를 포함해요? 안 포함해요? 포함하면서 크지. 얘는 2를 포함해? 안 포함해? 포함하지 않으면서 작죠.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따라서 얘도 뭐라고 해야 돼? 해가 없다. 그런데 이거는 한 가지 알아둬야 돼. 상식적으로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색칠하면서 오른쪽이고요. 얘는 색칠하지 않고 2보다 작다야.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하면 x축 전체가 되겠지. 그죠? 빠진 거 없이 완전히 메울 수 있겠죠? 그치?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이번에는 둘 다 등호가 있을 때. 자, 뭐요? 또 누가 2학년 중에 나를 암살하려는 애가 하나 있는데 1학년 중에도 암살하려고 있는 거 아니겠지? 새총 쏘고 막 이런 거 아니지?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다 촬영된다. 각도 어디서 날라왔고 다 조사할 거야. 자,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마찬가지 수직선에다가 표시해보자.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색칠하시고요. 오른쪽. 그 다음에 얘도 색칠하면서 왼쪽이겠죠? 이렇게. 자, 겹치는 부분 있습니까? 있죠? 어디서 겹쳐?
2 하나. 선생님 얘네 그냥 특수하지 않고 일반적이가 아닙니까? 일반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거는 1차 부등식이죠. 연립 1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 뭐냐면 범위로 나와야 돼. 근데 x는 2 하나 나왔잖아. 방정식처럼.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특수하긴 하지만. 그죠? 갑자기 암살 얘기가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저번에 이제 애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화장실 갔다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업하고 선생님이 이제 힘들어가지고 지쳐고 이렇게 기대고 있었거든. 내가 기대고 있을 때 기다린 것 같아. 그러다 갑자기 뒤에서 문을 팍 열어가지고 진짜 쓰러질 뻔했어. 암살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들. 누군지 모를 줄 알지 내가. 근데 소리와 그런 것만 알아도 쌤이 소리에 민감하다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오른쪽 넘어가서 몇 문제 풀어보자. 한두 문제만. 자, 하나 해보자. 자, 옆에 802 번 해보자. 자,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x는 1보다 크다. 자, 수직선 그려봅시다. x는 1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를. 자, 1 여기 있죠? 1. 다음 마이너스 2는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숫자 비교하면서 막 쓰면 안 돼. 그죠? 비교해봐야 돼. 1이 마이너스 2보다 큰지 작은지를.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작다니까 왼쪽 가야 돼. 이렇게. 자, 얘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다, 성아야? 앞에 쳐다보고 싶지. 앞에 써놨는데. 뭐라고 해야 돼, 건우야? 불능. 해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자. 805번. 자, 4x 플러스 7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2x 플러스 10은 1 마이너스 x보다 크거나 같다. 이랬습니다. 자, 이거 하나 풀어보자. 소리나 이거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이거나 작거나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그쵸,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그럼 둘 다 동호가 있다. 따라서 4번 x는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죠? 수직선에 나타내봐도 됩니다. 그러면은 얘랑 똑같죠, 얘? 네? x가 하나면 뭐라고 해요, 한자로? 없어요. 없어요? 그냥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걸 따로 부르는 용어는 없어요. 만난다, 교점,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한 점에서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A는 B보다 크고 B는 C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한번 해보자.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얘를 풀이하는 방법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앞에 있는 거 2개, 뒤에 있는 거 2개. 이렇게. 따라서 식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첫 번째 식은 A가 B보다 작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하면? 방금 전에 우리 풀이했던 거 그대로 하시면 끝. 별거 없죠?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문제 풀어보자. 자, 808번. 자, 808번. 모르는 거 있으면, 이해 안 되고 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3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뭐보다 작다? 4보다 작다. 그랬어. 그러면 이게 A고, 얘가 B고, 얘가 C인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식을 첫 번째 식 어떻게 돼? 식이 어떻게 돼, 현우? 마이너스 10이 마이너스 10은 3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그쵸, 이거랑 두 번째 3x 플러스 2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왼쪽 거 이제 1번 풀어보자. 1번 어떻게 돼, 건우?
1번. 벼슬 어떻게 돼? 1번. x는 마이너스 4보다 그치 크거나 같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x는 그렇지 3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그죠? 뭐 하면 돼? 표시하면 되겠죠? 쭉 그려주시고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는 이쯤 있다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x는 3분의 2보다 작다. 그럼 3분의 2는 마이너스 4보다 큰 쪽에 있잖아. 3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성환아 답은 어떻게 돼? x는 그치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풀이하시면 되겠다. 아이 깜짝아 또 질문한 줄 알고 설렜잖아. 빨리 갔다 와. 진지하게 손들길래 질문하는 줄 알았네. 뒤로 넘어가 보자. 자, 유형 3번. 자, 1-2x가 3x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페이지는 121페이지 문제번호는 824번입니다. 그 다음에 4x-1은 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얘를 풀어보자. 성아야 하나만 더 하자. 해보자. 아유 아파. 첫 번째 x는 5분의 그렇지 4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x는 그치 1보다 작거나 같다고. 계산 잘하네. 그 다음 수직선에 표현하면 1은 여기 있죠? 크거나 작거나 같다네. 5분의 4라고 하자. 1 5분의 4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오른쪽. 그 다음 1하고 5분의 4 누가 큰지 봐야 돼. 자 1하고 5분의 4 누가 크니? 1이 크지. 그러니까 1이 5분의 4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고. 여기 1. 그 다음 1보다 뭐 해야 돼?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건우 답은 뭐 어떻게 돼? x는 그렇지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그렇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a는 몇이야? 5분의 4가 되겠죠. a가. b는 몇이야? b 1. 그렇죠. 그치? 응. 자 다음 유형 4번. 유형 4번 보자. 자 유형 4번은 식을 써봅시다. 2 곱하기 x-1 그 다음에 x 플러스 4 그 다음에 2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쓴다고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나눠서 식을 써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식은 자 전개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2x-1은 x 플러스 4보다 작다. 다음 두 번째 x 플러스 4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3x-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승현아 1번 해보자. 1번 프리. x는 6보다
작고. 그렇죠. 두 번째 풀이. 천천히 불러도 돼요. 괜찮습니다. x는 4보다 4보다 크거나. 그렇죠. 이렇게 끝났네. 수직선 쫙. 자, 4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그럼 여기 4라고 합시다. 오른쪽. 그다음에 6보다 작다. 6은 여기 있죠? 작다. 답은 겹치는 거. 따라서 x는 몇이야?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거 얘기하려다가 또 까먹었어. 치맥기가 있어가지고. 맨날 까먹어 이렇게. 자, 여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A는 B는 C 이런 꼴일 때 이렇게 풀이를 한다고 했는데요. 실은 얘는 다르게도 풀 수 있죠. 그치? 우리 맨 처음 했던 게 뭐냐면 모든 항에다가 마이너스 2 더해. 그러면 3x는 뭐보다?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양변을 3을 나누면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을 땐 양변에 뭐가 있을 때 다항식 또는 x가 포함된 변수가 포함된 식이 있을 땐 이렇게 풀면 안 되겠죠? 그렇지? 상수만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변수들이 다 있잖아. 그러니까 나눠서 이렇게 풀이를 해주셔야죠. 1, 2번처럼. 이거 하나 얘기하려다가 깜빡했어요. 금세.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맨날 깜빡깜빡합니다. 아이고. 와우. 유형 5번 보세요. 5개 다 풀어봐야 돼. 거기 밑줄 쳐보세요. 해가 없는 것. 해가 없는 것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지훈 1번의 답은 11. 11이 겹치죠? 둘 다 등호가 있잖아. 그치? 1번은 해가 있습니다. 11. 특수한 경우죠. 그 다음 아이고.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바로 풀어버리자. 어떻게 대수리나? x는 3보다 크다. 그러면 둘 다 크지? 그럼 당연히 겹치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둘 다 클 때는, 둘 다 작을 때도 있을 거고요. 그지? 얘는 겹치는 부분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다음에 얘가 2번이었고요. 그 다음 3번. 지훈이 3번 위에 거 먼저. 어떻게 돼? 그렇지. x는 4보다 작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뭐냐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는 그려봐야 되겠네요. 부등호가 다르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겹치는 거 보입니까? 보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습이 된 거야.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요. x는 4보다 작다. 그러면 3번도 겹치는 부분이 있죠. 해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 자 4번. 자 4번에다가 0.5 곱하기 x 플러스 6이 1.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 승현아. 그럼 x 저기 양변에다 몇을 곱하면 될까? 또 좋아요. 2도 괜찮죠. 그치? 근데 숫자는 작은 수를 곱할수록 더 좋습니다. 그치? 5가 있으니까 양변에다가 2를 곱하면 어차피 소수는 없어지잖아요. 그치? 그럼 약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6은 뭐보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더 간단해지죠. 그 다음 밑에 있는 식은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 풀어주면 어떻게 돼, 교수라?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x를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답은? 있어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4번도 정답이 될 수 없다. 답은 당연히 5번.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1번에다 1, 2번에다 안 놓고 5번에다 놨지. 악랄하죠?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졸지 말라고. 아, 가슴 아파. 또 깨졌어, 씨. 고장나겠다, 고장나겠어. 너도 주인을 잘못 만났다, 야. 좀 이따 해야지. 자, 그 다음 5번 해보자. 자, 7x-1이 7x-1이 x-3보다 작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은 12분의 x-5보다 크거나 같다 이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거부터 풀어보자. 승현아, 얘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그 다음 두 번째. 몇을 곱해주면 될까요? 양변에다가? 그치. 12 곱하면 4x-6은 x-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수직선 그려보자. 자, 3분의 1 여기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오른쪽.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마이너스 3분의 1 왼쪽에 있죠? 작다. 왼쪽. 이렇게. 겹치는 부분 없습니다. 따라서 4번 몇 번? 5번. 이렇게 되겠죠. 이제 시계를 보는 이유는 이제 곧 끝날 때가 됐다는 얘기겠지? 그죠? 한 문제만 더 할까? 여기까지만 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한 문제 하자라고 하면 당연히 안 하겠죠?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